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은데 그럼에도 일기예보에는 그리 적지 않은 확률로 강수 확률이 좀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가방에 우산 하나씩 챙겨 나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목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안타까운 가격대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최근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으나 그럼에도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하는 분위기이죠. 오늘은 노르웨이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떠한 소식이 나왔을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의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켰다고 합니다. 노르웨이 금융감독국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구입할 위험에 대해 소비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 변동이 크다는 점과 사기 등을 들어 규제 틀이 확립될 때까지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식 사이트에 올렸다고 하는데 FSA의 경우는 암호화폐가 주목을 끌고 있어 유명 투자가나 연예인이 구입, 인플루언서도 소셜미디어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에는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암호화폐의 위협이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부분 암호화폐는 가격 변동이 극단적이며 가격 형성 요인도 불투명하다 지적을 하며 가격의 장래를 예측하거나 충분히 근거가 있는 어드바이스를 얻을 기회가 매우 적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나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그리 좋은 기조를 보이는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러시아와 인도처럼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하게 금지를 시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수용하는 쪽도 아니었는데요. 지난 3월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현금 결제의 4%에 불과한 노르웨이는 비트코인의 시큰둥한 이유라는 내용이 나왔었죠. 이때 당시에도 비트코인에 대하여 노르웨이 중앙은행의 총재가 언급을 했었는데 노르웨이의 중앙은행 총재인 웨이스테인 올슨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매우 자원 집약적이고 비용이 많이 든다. 무엇보다도 안정성이 담보가 안 된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국가들이 현재 존재하는데요. 하루빨리 이러한 국가들에서 긍정적인 언급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비트코인의 바닥에 근접했다,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다 언급이 나왔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펀드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바닥에 근접했다, 강세장이 아직 안 끝났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인덱스 펀드 제공업체 스택펀드의 보고서를 인용 비트코인의 가격이 바닥에 상당히 근접했다 이야기를 하며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강세 국면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택펀드의 애널리스트인 레너드 네오의 경우는 우리의 거시적 관점은 바뀌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상승 기반을 닦는 중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바닥을 찍었다는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볼린저 밴드의 창안자 존 볼린저의 경우는 이러한 언급을 했죠. 존 볼린저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바닥을 쳤다, 최고 5만 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며 시장의 자금 유입이 증가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이 가격과 암호화폐 시장이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지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은 굳건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결국엔 가치의 가격이 수렴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2020년 10월부터 시작된 암호화폐 시장이 가격 상승과 더불어 엄청난 인식의 변화가 많은 기관 투자자들에게 이루어지며 자금의 유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투자뿐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사업 진출 또한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 어디일까요? 바로 뉴욕 멜론 은행입니다. 뉴욕 멜론 은행의 경우는 지난 2월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 멜론 은행이 암호화폐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나왔던 것이죠. 이때 당시 자산운용사 고객을 위해 올해 말 암호화폐를 보유하며 양도하고 발행할 계획을 밝히며 상당한 화제가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얼마 뒤 비트코인 ETF에도 관여하며 전통자산 투자자들을 또 한 번 놀래켰었는데 그렇다면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은행은 어디일까요? 바로 스테이트 스트리트입니다. 230년의 역사를 가진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경우도 얼마 전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은행인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경우는 암호화폐 관련 부서를 출범한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요. 미국의 가장 오래된 은행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된 은행이 모두 암호화폐 산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은 상당히 파급력을 주기 충분한 내용이었죠.
그중 오늘은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CFO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규제 장벽은 결국엔 사라질 것이라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CFO라는 것이 이제 최고 재무 관리자를 뜻하죠.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CFO는 암호화폐 이제 규제 관련 장벽이 결국에는 사라질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CFO 에릭 아보프의 경우는 지난주 모건 스탠리 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서 암호화폐 ETF 백오피스 서비스 영역을 공략할 것이라 이야기를 하며 이것이 최근 신설된 암호화폐 전담 부서의 핵심 업무가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상당한 내용을 본 것 같은데 추가적인 내용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경우는 암호화폐 ETF를 단 한 건도 승인하지 않은 상태이죠. 이에 대해서 CFO인 에릭 아보프의 경우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장벽은 결국엔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고 합니다.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경우는 운용 자산이 무려 3,200조 원이 넘는 세계 3대 자산 운용사라고 합니다. 지금 상당한 내용을 본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인 뉴욕 멜론 은행의 경우도 대형 헤지 펀드인 스카이브리지 캐피탈의 비트코인 ETF 서비스 공급 업체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은행뿐 아니라 두 번째로 오래된 역사를 가진 은행 또한 비트코인 ETF에 관여를 한다는 것이죠. 최근 미 SEC에서 계속되는 비트코인 ETF 연기 소식에 투자자들의 애간장을 키우고 있는데요. 바네크 ETF 또한 7월로 연기되며 크립토인 비트코인 ETF 또한 7월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두 건의 ETF가 추가로 연기되며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리 좋지 못한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또 하나의 비트코인 ETF가 추가로 연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SEC는 발키리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 결정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경우는 공식 문건을 통해 발키리 비트코인 ETF의 출시 승인 결정을 8월 10일로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선 두 건의 연기 소식으로 인해 예상 가능했던 소식이었지만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아직 미국에서는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새로운 국가에서 ETF가 승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동에서 첫 비트코인 ETF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거래 첫날 11% 급등을 했다고 하는데 캐나다 최대 디지털 자산 펀드 운용사인 3IQ의 경우는 비트코인 펀드가 오늘 오후 나스닥 두바이 거래소에 상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해당 ETF의 경우는 중동에 상장된 첫 암호화폐 펀드라고 하는데요. 승인 나라는 미국을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에서 계속 지금 ETF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깝긴 하지만 현재 객관적인 상황들을 보았을 때 시간의 문제이지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의 승인이 이루어지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2018년부터 애를 태웠던 소식이니만큼 이번 연도 안에는 승인이 나길 진심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는 비트코인 ETF를 승인시키지는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암호화폐 시장이 확장되며 실질적인 유즈 케이스를 만들려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손해보험사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암호화폐로 납부가 가능한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손해보험사인 유니버셜의 경우는 암호화폐 납부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인슈어런스에 따르면 미국 손해보험사인 유니버셜의 경우 암호화폐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지원하는 암호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미국에서 또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주 중에서 가장 암호화폐 시장에 친화적인 주라고 불리우는 와이오밍주에서 소식이 나왔는데 2009년 이제 와이오밍 주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일반 통화와 같은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친화적인 주 중 하나였죠. 이러한 와이오밍주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뿐 아니라 와이오밍주에서는 이제 미국 최초로 암호화폐 은행 설립인가를 허가했었는데 미국 최초의 암호화폐 은행인 아반티에게 디지털 자산 은행업을 허가한 것이죠. 이뿐 아니라 크라켄 거래소까지 은행 설립 인가를 허용하였는데 이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와이오밍주의 경우는 새로운 디지털 자산 은행 설립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미국 와이오밍주에서 암호화폐의 현금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WDT의 경우는 주 당국으로부터 디지털 은행 설립 인가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와이오밍주 은행 부부는 이제 특별 목적 예탁 기관의 규제틀 아래서 WDT의 은행 설립 인가를 부여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별 목적 예탁 기관이라는 것이 2019년 미국 와이오밍주 의회가 새로운 금융기관의 지위로 제정을 한 것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기업은 법적 근거를 얻어 수탁 및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WDT의 CEO 줄리에 펠로우의 경우는 이번 허가에 대하여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번 승인에 의해 당사는 상업은행의 업무와 동시에 다양한 토큰화된 자산과 암호화폐 그리고 법정화폐의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것에 의해 신용기관이나 중소규모의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벤처 기업의 수요에 대응해 나갈 수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외의 내용은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사 내용 중 핵심 키워드는 상업은행의 서비스와 암호화폐 서비스를 같이 제공한다는 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또한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이러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디지털 자산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며 암호화폐 관련 수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은행뿐 아니라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또한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말 머지않은 미래 여러분들의 주거래 은행 앱에 들어가서 암호화폐 자산 현황을 보며 구매까지 가능한 것을 볼 날이 정말 머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마지막에 암호화폐 가격을 볼 때 참고하는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코인마켓캡인데요. 이 코인마켓캡에서 새로운 카테고리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의 경우는 암호화폐 법정 통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인정한 국가 리스트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인마켓캡을 인수한 바이낸스의 CEO 자오장펑의 경우는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 데이터 통계 플랫폼 코인마켓캡이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인정하는 국가의 리스트를 출시할 예정이다 밝혔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유의 상장 목록과 상장 폐지에 관해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 전 코인빗 거래소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8종의 코인의 상장 폐지와 28종의 코인에 대하여 유의 종목 지정을 알렸었는데요. 6월 29일까지 8종의 코인을 상장 폐지하기로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였었죠. 이에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돌연 종료 일정을 연기한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더기 상패 공지 코인빗 돌연 종료 일정 연기라는 헤드라인이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5일 8종의 암호화폐 상장 폐지를 급작스럽게 예고하고 28종의 유의 종목이 지정한 코인빗의 경우는 돌연 종료 일정을 연장한다 밝혔다고 합니다. 코인빗의 경우는 이에 대해 거래 지원 심사를 더욱 공정하고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심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 상장 폐지가 예고된 8종의 암호화폐의 경우는 렉스, 이오, 판테온, UP, 덱스, 프로토, 덱스터, 넥스트라고 합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상장 폐지 종목에 관해서 큰 틀을 잡기 위해 현재 많은 노력을 금융위를 중심으로 만들고 있는데, 현재 정부의 경우는 싱가포르처럼 우량 거래소 2곳에서 3곳만 인가하려는 인가제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 만큼 거래소들 간의 눈치 싸움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